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기상 악화로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델타항공 8년차 승무원 에밀리 워커입니다. 3년 전 태국에서 가방을 도난당한 트라우마로 아시아 노선을 철저히 피해왔던 저. 하지만 운명은 절 다시 아시아로 이끌었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차가운 도시, 불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서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한 그 사람까지요. 단 3일 만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한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특별한 분을 위해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감동했던 순간이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계기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 항공기는 기상 악화로 인해 몰디브 대신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할 예정입니다. 착륙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8년차 델타항공 승무원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방금 언급됐거든요. 아시아와 긴급, 세상에 인천이라고, 항구? 제 동료 제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운이 정말 좋다. 난 한국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전벨트를 더 단단히 맸습니다. 제니는 몰랐겠지만 저는 지난 3년간 아시아 노선을 철저히 기피해왔죠. 그 이유를 아는 건 저와 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사뿐이었어요. 방콕, 2022년 여름,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 시작된 날이었죠. 워커 씨, 누군가 당신 가방을 가져갔대요. 보안에 신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신 행운의 목걸이까지. 경찰은 형식적인 보고서만 써주었고 호텔 직원들은 무관심했죠. 아시아에선 흔한 일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3일 동안 대사관과 경찰서를 오가며 겪은 악몽은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명은 저를 다시 아시아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비상산소 마스크를 점검하며 제 마음도 비상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24시간만 버티자. 절대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중요한 물건은 몸에서 떼지 말자. 착륙이 시작됐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다른 승객들의 기대감 넘치는 웅성거림과 달리 제 심장은 비행기 엔진보다 더 요란하게 뛰고 있었죠. 에밀리, 괜찮아? 얼굴이 백지장 같은데 제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 직감은 이번에도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한 최악의 시나리오와 달리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닌 놀라움이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공항이 맞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혼잡하고 어수선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시설,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로봇 안내원까지. 이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와, 이 공항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제니가 탄성을 질렀어요.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라고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경계심은 여전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순 없으니까요. 24시간 체류 승무원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지상 직원의 안내에 저는 긴장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24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저는 공항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죠.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오르는 순간부터 저는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어요.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적인 행동들이 이곳에선 모두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었죠. 여권은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고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처음 한국 방문하셨나요?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최대한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어요. 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미래적인 건물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도로, 뉴욕과는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감탄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도 앱으로 호텔까지의 경로를 계속 확인하며 제 큰 캐리어가 트렁크에 안전하게 있는지도 걱정됐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20분 정도요. 지금은 교통이 원활합니다. 제 머릿속엔 방콕에서의 악몽이 계속 떠올랐어요. 친절해 보이는 택시 기사, 낯선 골목길, 그리고 사라진 물건들, 아직도 그날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호텔이 보였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최소한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택시가 멈추고 저는 서둘러 지불을 마쳤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제 큰 캐리어를 꺼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경계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호텔 입구로 몇 걸음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빠진 느낌, 가벼운 느낌. 세상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제 서류 가방이 없었어요. 현금, 신용카드, 회사 서류, 휴대폰, 충전기 모두가 들어있는 그 가방을. 다행히 여권은 재킷 안쪽 주머니에 안전하게 있었지만 나머지 모든 중요한 물건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너무 긴장한 나머지 택시 뒷좌석에 놓아둔 가방을 그대로 두고 내린 거예요. 잠깐만요. 제 가방. 저는 택시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택시는 출발한 후였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년 전 방콕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그 공포는 똑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호텔 입구에서 한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이민준, 컨시어지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모든 돈과 카드가 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고 새 휴대폰 충전기를 사고 그런데 현금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어떤 택시를 탔는지 물어보고 번호판을 기억하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제가 영수증을 챙겨두었고 그는 그것으로 택시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며 계속 안심시켰죠. 택시 기사님께 연락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 주실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방콕에서는 경찰과 호텔 매니저까지 동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이 낯선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특히 택시는 모두 GPS 추적이 되고 기사님들도 대부분 성실하세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준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소한 배려였지만 그 순간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패닉 상태로 떨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느껴졌죠. 로비의 시계가 천천히 흘러갔어요. 5분, 10분 매 초가 고문 같았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3년 전 방콕에서 72시간 동안 경찰서와 대사관을 오가며 겪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혹시 여권 복사본이라도 있으신가요? 민준이 물었어요. 여권은 괜찮아요. 저는 재킷 안쪽 주머니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카드, 그리고 회사 서류까지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8년차 베테랑 승무원이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한 나라예요. 민준이 말했어요. 특히 분실물은 거의 대부분 돌아온답니다. 그의 말이 달콤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 경험은 달랐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기와 범죄를 봐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고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가방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네, 기사님이 방금 호텔에 도착하셨대요. 금방 올라오실 거예요. 몇 분 후 택시 기사님이 로비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제 검은색 서류 가방이. 기사님은 연신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건네주셨고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을 잇지 못하고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기사님은 민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민준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기사님께서 다음 손님을 태우러 가시다가 뒷좌석에서 가방을 발견하셨대요. 바로 회사에 보고하셨고 호텔 연락처가 있어서 즉시 돌아오셨답니다. 저는 가방 안의 물건들을 확인했어요. 여행용 지갑, 신용카드, 현금, 회사 서류, 충전기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 전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팁이라도. 그런데 기사님은 손을 저으며 웃으셨어요. 민준이 설명해 주길 한국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라고 했죠. 한국에서는 분실물 신고와 반환이 일상적인 일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택시 기사님이 떠나고 저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안도감과 감동,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어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놀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5성급 호텔의 컨시어지 매니저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혹시 서울에 계시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내일이면 몰디브로 출발할 거예요. 비행기 수리가 완료되면.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럼 남은 하루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내일 시간 되시면 서울 투어와 전통 찻집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순간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도움과 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경험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가방이 돌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의 정직함, 민준 같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룸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어떤 도시에 와 있는지 실감이 났죠.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로비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진짜 서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며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설레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고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준과의 약속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낯선 남자와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망설이는 마음에 거의 문자를 보내 취소할 뻔했지만 어제의 경험이 저를 용기 내게 했습니다. 10시 정각 로비에 내려가니 민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호텔 유니폼 대신 심플한 청바지와 흰 셔츠 차림이었죠. 갑자기 이게 데이트처럼 느껴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광객들이 가는 곳 말고 진짜 서울을 보고 싶으신가요? 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 좋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타볼까요? 서울을 이해하는 첫 단계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민준은 서울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자연스러운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서울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했죠. 지하철은 제가 본 어떤 도시의 대중교통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뉴욕의 지하철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기가 인사동이에요. 민준이 좁은 거리로 저를 안내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공예품 상점, 갤러리, 찻집들을 구경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민준은 각 상점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을 따라 걷는 기분이었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준이 작은 나무문 앞에 멈춰 섰어요. 100년 넘은 한옥을 개조한 전통 찻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무 기둥과 창호문, 낮은 탁자와 전통 방석이 놓인 공간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희미한 한약재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민준이 작은 목재 신발장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한지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런 곳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민주는 전통차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나무쟁반에 놓인 작은 도자기 잔과 주전자가 나왔습니다. 연한 녹색의 차를 천천히 음미하는 동안 그 향기에 취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전통차는 쓴 듯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죠. 이 차는 매화차예요. 봄에 피는 매화꽃으로 만든 차죠.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민준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그가 호텔 일을 시작한 계기, 외국어를 공부한 이유, 그리고 서울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 그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호텔에서 일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됐죠. 대화가 즐겁게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찻집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그녀가 우리 테이블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변했어요. 민준 오빠.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놀란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지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고 민준과 짧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다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제 전 여자친구예요.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상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일었습니다. 질투?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연히 만난 사이일 뿐인데. 하지만 민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죠. 오래 사귀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년 정도요. 1년 전에 헤어졌어요. 민준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갑자기 찻집의 분위기가 어색해져 버렸어요. 저는 차를 마저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지아는 가끔씩 우리 쪽을 슬쩍 바라보곤 했죠. 다른 곳으로 갈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는 찻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감정이 남아있었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찻집에서의 어색한 만남 이후 민준과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었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어느새 아까의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과 돌담길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이 동네는 6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곳이에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실제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죠. 골목길을 오르며 서울의 전경이 점점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한옥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가 자연스러웠죠.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탄성을 내뱉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우리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우리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일기예보에 비 소식은 없었는데 민준이 머리카락에서 빗물을 털어내며 말했어요. 젖은 옷과 머리카락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어색함을 깨는 계기가 됐죠. 배고프신가요? 한국의 국민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민준이 편의점 선반으로 향했어요. 그는 빨간 포장의 컵라면 2개를 들고 왔습니다. 불닭볶음면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매운 라면이에요. 도전해볼 용기 있으세요? 민준의 눈에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매워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포기하곤 해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제 도전 정신이 불타올랐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뜨거운 물을 부어주었고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3분 후 민준이 라면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라면을 저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입안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매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매워요. 너무 매워요. 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바로 음료수를 사다 주었어요. 그의 배려심 있는 행동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매운 걸 즐겨 먹나요?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물었죠. 네,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생각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거든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라면을 먹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매운맛에 적응하니 독특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도전을 계속하는 제 모습에 민주는 감탄의 눈빛을 보냈어요. 대단하네요. 외국인 중에 끝까지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델타항공 승무원은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어떤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리는 편의점을 나왔어요. 초저녁의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거리가 네온사인을 반사하며 빛났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소로 모시고 갈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빗물이 갠 후에 맑은 하늘 아래 한강의 야경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아요? 민준이 물었어요.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리울 것들이 생겼네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뉴욕에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 잊고 살았던 설렘이었죠. 밤바람이 불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자켓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아니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울타워를 나와 우리는 도시의 거리를 걸었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했습니다. 몰디브로 떠나 휴가를 즐기고 돌아가서 바로 노선 변경을 신청하는 것. 그리고 만약 승인된다면 민준, 정말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겨우 3일 전에 만났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때로 순간적인 직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결정이 단지 저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서울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물론 민준에 대한 감정이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며칠간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과 편안함, 문화의 깊이, 사람들의 따뜻함도 저를 이끌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문화가 너무 다른데. 에밀리, 당신은 이미 서울의 매력에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승무원 동료 제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에밀리, 드디어 연락이 왔어. 내일 아침 몰디브로 출발한대. 제니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서울을 떠난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민준과 헤어지기 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었죠. 꼭 연락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저는 바로 노선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무모해 보일지 알지만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니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했을 때만 해도 이 24시간의 경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뉴욕, 인천 노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에밀리.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막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도 우연히 경유하는 승무원도 아닙니다. 이제 이곳은 제 정기 노선이자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죠. 에밀리. 도착장에서 민준이 손을 흔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화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관계를 이어왔죠. 비행은 어땠어요? 민준이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난기류가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어 방송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배운 한국어 인사를 건넸어요. 민준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제 서툰 발음이 귀엽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민준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민준은 이번 주말 동안의 일정을 비밀로 해두었거든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의 모습은 너무나 친숙해졌어요.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불안과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죠. 오히려 이곳에 올 때마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생활은 어때요? 아직도 적응 중인가요? 민준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처음에는 언어가 가장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죠. 정말이지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어요. 뉴욕, 인천 노선 승무원이 된 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에밀리, 정말 매번 같은 노선만 비행하고 싶어? 제 오랜 동료 제니가 물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일수록 그 확신은 더욱 강해졌죠. 차가 한강변에 도착했어요. 민주는 강변의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진심을 나눴던 그 벤치였죠. 여기서 피크닉을 하려고요. 민준이 트렁크에서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는 항상 작은 디테일까지 기억하고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도 제 입맛에 맞게 변했어요. 에밀리, 당신 덕분에 저는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궁금해 물었죠.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보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에 마음을 열었고, 민주는 자신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제 손을 잡고 강변을 걷자고 제안했어요. 따스한 오후에 햇살이 반짝이는 한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직장을 바꾸고 한국과 뉴욕을 오가는 삶을 선택한 게 행복한가요? 민준이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 말했어요. 사실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시내로 향했어요. 20분 정도 달리자 민준은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주택가의 아담한 한옥 건물 앞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집이에요. 민준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리모델링 중인데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아직 공사 중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미 민준의 취향이 곳곳에 묻어났죠.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곳을 당신과 함께 완성해 나가고 싶어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민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마지막 한 곳만 더 보여드릴게요. 민준은 저를 데리고 집 뒤편으로 나갔어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꽃과 촛불 그리고 작은 상자가. 민준? 저는 숨을 멈췄어요. 처음 계획은 인천공항에서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의 미래가 될 이곳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에밀리 워커, 당신은 제 인생에 우연히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인천공항에서의 그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민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포옹하는 순간 정원 저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의 가족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환한 미소로 우리를 축하해 주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민준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색했지만 민준의 어머니가 영어로 준비한 짧은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을 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어요. 델타항공에서 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죠. 서울에 대해, 한국 문화에 대해 승객들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민준과 저는 한국 전통과 서양식을 접목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만나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긴급 착륙은 제 인생 최고의 우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웠던 그 순간이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충격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행복한 약속의 순간까지 저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그 여정을 민중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미국 승무원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과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가끔은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어쩌면 그곳에 여러분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승무원 에밀리처럼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의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동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